여기저기서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독특한 제보가 있었죠. 저는 천체 관측이 취미인 사람인데요.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이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날 유성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응? 유성우. 제보자는 준이가 유성의 파편에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군요. 대기권에서 부서진 유성의 파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조가 떠오르더군요. 조가 팔을 다친 날, 설마 그날도 유성우가 떨어졌을까? 조사 결과 그날도 유성우가 떨어졌다는 어느 지방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톤 이상 떨어집니다, 지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성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우르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톤이 어디로 떨어지나요? 전 세계.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유쾌하진 않겠죠. 죽어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과학적이요? 쉬운 과학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의 유성이 1m가 넘으면은 상당한 부분이 살아남아서 지상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보다 좀 작은 친구들은 보통 고도 한 70km 높이에서 타서 없어져. 폭발을 해요. 자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초속이 거의 한 29km에서 75km 사이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총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모르죠. 총알 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하도 옛날에 쏴봐서 그러는데 네. 보통 초속 한 1km 정도 돼요. 소총이. 진짜요? 그거의 29배에서 75배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네. 유성우가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일렀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상처에 남아있던 합금 구조체가 이게 유성에서 검출되는 물질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둘이 일치한 거라면 이번 사건은 그냥 유성우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고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근데 분석 결과 이 성분은 유성에서는 절대 검출될 수 없는 인공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유성우에 맞은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 분석 과정을 통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초반에 조사한 내연남의 아내와 감시위성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소름 끼치는 그 감시위성. 위성으로 남편 발랑 감시했던 그 흥신소 맞죠? 근데 성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꼭 유성이란 법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떨어진 것도 실은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 마이 갓. 발사체 잔해, 페인트 조각, 누출된 냉각제, 그리고 이런저런 공구들까지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는 현재 하나의 막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주 쓰레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문제를 간과하면서 외면했던 결과가 우린 것 같아서요. 네. 우와. 오.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우주 쓰레기에 맞았다는 건가요? 예, 그럴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열을 감시했던 그 위성의 소재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거라는 거죠? 네. 위성의 파편이 도심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직격당한 겁니다. 검시관 역시 어떻게 보면 제 가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언론사는 왜 우주 쓰레기를 유성우라고 보도했을까?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왜 그렇게 깨끗했을까요? 이거는 저도 뭔가 알 것 같은 게 배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악당. 근데 그 배우가 그냥 보통의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장을 바로 가서 치울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조그만 단체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